네, 앞서 전해드린 내용 현장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 대변인이신 김수룡 세종소방지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먼저 그렇다면은 이 소방 현장에서는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자세히 짚어주신다면은요. 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1월 달에도 순직 사고가 났었죠. 네. 예, 그렇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고질적으로 항상 등장하는 거는 인력 부족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도 이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이 여전히 계속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왜 자꾸 해결이 안 될까 하면은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국민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지방에 있고 또 그리고 임용권은 또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업무는 또 소방청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고 또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도 네. 하고 기형적인 구조이죠. 쉽게 말해서 무늬만 그냥 국가직인 셈인데요. 네. 예, 저희가 이런 국가직을 원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애초에 저희가 원했던 국가직은 나라 전체적으로 그냥 혹시라도 낙후된 지역이 있으면은 그쪽에다가도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그 처우를 개선한다든가 네. 그쪽 주민들에 대한 안전을 조금 더 보장해주고 네. 그렇게 균형적인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현재 이런 기형적인 구조는 저희도 원한 것이 아니죠. 네. 이게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방공무원은 무늬만 국가직이지 안의 내용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여전히 이 지방 공무원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평소에 고질적인 문제였던 인력이 계속 충원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처우 개선이라는 게 사실 네. 예산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산이 소방청이 아니라 지자체에 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넉넉하게 좋은 곳도 있겠지만 네. 또 그렇지 않은 곳은 또 여전히 열악한 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난 수년간 이제 전 정권에서는 열심히 소방공무원을 좀 충원을 좀 했는데 여전히 많이 부족한 실상이고 네. 그리고 작년부터는 사실상 인력 충원 없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네. 예, 저희도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계획에서도 사실상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거라서 앞으로도 한동안은 인력 충원 없이 현재 조건에서 저희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열악한 인력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재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소방관들이 많이 출동을 하고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방관 순직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인 1조로 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네. 우선은 2인 1조가 지금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잘 지켜지긴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시골 지역이라든가 많이 외진 곳에서는 2인 1조 하는 곳도 아직도 남아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작년 이맘때쯤이죠. 전북에서 그 순직 사고 난 것도 네. 사실상 2인 1조가 지켜지지 않았었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2인 1조는 아주 최소한의 기준이지 충족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네. 네. 한 명보단 낫겠지만 그래도 화재 현장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 위험이 시시각각 변하는 곳이거든요. 그 진압 당시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고 그리고 고려해가지고 현장에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이 화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네. 그 건축물이라든가 주변 환경들이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그 공간이 변화되면서 위험 요소도 새로 추가되기도 하고 기존에 우리가 안심했었던 부분들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럴때면 건물들도 처음에는 잘 버티다가도 계속 화재가 지속되면은 붕괴하는 것처럼.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2명이서 본인들이 화재도 진압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안전히 지킨다. 이거는 사실상 네.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죠. 지부장님께서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그 기본적인 인력은
몇인 1조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4인 1조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소방 차량에 탑승할 때 5명까지 탑승 가능하지만 우선은 1차적으로는 4인 1조는 다 4인 1조. 채워놔야 된다. 네. 예, 실제로 저희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그 4명이 탄다고 해도 4명이 다 현장에 다 네. 투입되지는 못합니다. 네. 한 명은 차량에 남아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는 소방 용수를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명이라도 많을수록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구조에도 도움이 구조도 되지만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조금이라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고립 위험이라든가 있을 때 탈출이 필요할 때 탈출구를 찾는 것도 아무래도 한 명이 더 있으면 좀 낫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